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죠. 다들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마지막 날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오후장까지 힘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어제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1.4%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가 4%의 급등을 보여주었고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주하고 원자재 관련주 이쪽 관련주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코스닥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5%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고 또 이틀 동안 급락을 보여주었었던 펄어비스 모처럼 소폭의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4월 4일 그리고 4월 19일 단 두 차례만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다면 오늘은 세 번째죠. 물론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였던 만큼 이게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들어왔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세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 모처럼 9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포지션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주체는 금융투자하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대부분의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던 것이 제가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3월 24일 이후로 처음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동반 순매수를 보여준 것은 3월 3일이죠. 3월 20일 이때도 있네요. 자,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4월 들어서 처음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참 신기한 하루인 것 같고 아무튼 이게 5월달에는 조금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60만원을 돌파했던 삼성 SDI,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연일 급락세를 보여주었던 네이버, 오늘 소폭의 상승에 성공했고 수급을 보더라도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KG스틸, 기아, OCI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기관,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글로비스, 오스템임플란트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고 오랜만에 거래 재개된 오스템임플란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 오랜만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3%의 급등이 나왔고 요즘에는 새벽에 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승으로 출발했다면 새벽에 하락으로 반전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발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3%의 상승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S&P 500도 2.4%의 급등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1.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봐도 일본 니케이가 1.7%, 대만도 1%, 중국 상해지수만 0.4%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시장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0.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2600 초반 이때를 전후로 해서 다행히도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제하고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먼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5월달이 시작이 되고, 일단 첫째 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이때 5월 FMC 회의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5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연 0.5%를 인상할지, 아니면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이언트 스텝 0.75%의 상승이 나올지, 그게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스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는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밀렸을 때, 그때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우려감이 시장을 짓눌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히려 3월 FMC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시장이 한 차례 반등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5월 둘째 주가 지나고 나서 조금은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돌아서게 된다면 지난 3월달에도 보신 것처럼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 쪽에서 조금 더 큰 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1월 말에 형성을 했었던 2600 여기를 지금 3번이나 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장이 밀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2주 뒤에 FMC 회의가 있고, 또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설명드리면 지수가 그동안 60일선에서 단 한 차례도 상승다운 상승 없이 계속 이렇게 맞닿으면 밀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이틀 동안 조금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또 60일선하고 21선 이 지지라인과 맞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밑으로 빠질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그 흐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빠진다면 과거에 3차례 보여주었었던 이 바닥권, 그 바닥권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한 차례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 점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5월 FMCA 그 시점으로 하여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부정적인 이슈와 함께 공포심이 극대화된다면 항상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여기 기사를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면서 코스피가 24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2021년 초반에도 코스피 지수가 단번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그때는 시장이 뭐 3500, 3800 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오지 않은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물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10년 동안의 기업들의 평균 PER을 봤을 때 지금 지수의 위치를 보더라도 10%나 하회한 수준이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수준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만큼 너무 정말로 2400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행여나 2400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그 위치는 정말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내 현금을 모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정말로 갈 것이다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내놓고 또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으로 항상 내놓는 만큼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1분기 GDP가 1.4%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지표만 본다면 경기가 둔화되었죠. 그리고 6분기 연속으로 성장이 멈췄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지금 작년부터 올 초까지 시장이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또 하락 박스권에서 이렇게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어쩌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녹아들었고 지금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DP가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면서 정말로 시장에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런 발표가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오전장부터 화장품 관련주들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에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저는 화장품 관련주는 조금씩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먼저 한국 화장품, 지금 이 종목은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었죠. 그렇지만 오랜만에 많은 거래량이 실렸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흐름이 돌아선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월달에 한 차례 반등에 성공했고 이제는 시장이 조금은 돌아서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전쟁 이슈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중국의 봉쇄 정책,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했고 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많은 화장품이라든지 특히 색조 화장품 그쪽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의 위치를 보더라도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위치이다, 그 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도 이만큼 상승이 나온 위치에서 야외 마스크를 해제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왔다면 조금은 조심하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는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수요까지 그 흐름을 조금은 넓게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매출이 상당한 만큼 국내에서 마스크를 해제했다고 해서 이게 폭발적인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이 충분히 실려있고 또 조금 더 해외여행이 활발해진다면 그때는 충분히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재료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침체까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시장이 많이 체감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2분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JP모건에서는 지금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도이치뱅크에서는 금리를 6%로 올려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주된 이유가 바로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는 이 중고차 가격, 실제로도 신차보다 가격이 높았다고 하죠. 이 중고차 가격이 가장 큰 한몫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3.8%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지금이 정점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단정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 점에 한번 착안해 보시고요. 또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있죠. 특히 유가하고 가스, 알루미늄 등등 많은 원자재 가격들의 추이를 보더라도 3월 초 그때 이후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씩 하락하고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2분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2분기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조금씩 관심을 가졌던 업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다들 4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솔직히 4월 달이 많이 힘들었었죠. 올해 전체가 정말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5월 달에는 5월 FMCA가 있는 만큼 지난 3월처럼 FMCA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